안녕하십니까. 일단 이번에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랑 민희진 대표와의 싸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어른들의 싸움에도 불구하고 뉴진스의 뮤직비디오가 초대박이 났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원래 뭐 이 정도는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대박이라고 하기에는 원래 하던 만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언론이라는 게 원래 부풀리는 경향도 있기는 해요. 언론에서는 어른들의 싸움에도 불구하고 뉴진스의 뮤직비디오가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싸우다 보니까 노이즈 마케팅 때문에 인기가 더 올라간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글도 보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 싸움이 뉴진스한테는 별로 도움이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과거처럼 아이돌들이 국내에서만 활약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처럼 국내에서만 활약을 한다고 하면 민희진 대표의 그런 기자회견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노이즈 마케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은 국내 활동보다는 국외 활동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한번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해보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이브는 정말 큰 회사고 작년 매출이 2조라고요. 거기서 작년 5도의 매출이 1000억이니까 전체 하이브의 5%밖에 안 된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뉴진스는 아주 작은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았거든요. 근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 같아요. 이게 외형만 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뉴진스의 가치는 생각보다 좀 커요.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하이브가 왜 저렇게 커진지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BTS 때문이에요. 바로 BTS 그룹 하나예요. 물론 지금의 하이브는 작년 매출이 2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었지만요. 그건 BTS를 번 돈을 가지고 급격하게 몸짓을 불린 결과예요. 하이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빅히트거든요. 근데 빅히트 자체가 처음부터 엄청나게 잘 나가던 회사가 아니에요. 방시혁 의장 이야기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요. 처음에는 JYPC 밑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원더걸스가 미국 시장을 노릴 때 같이 건너가서 일을 했다고 하죠. 근데 양말 뒤집어 놓는 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혼자 돌아와가지고 회사를 차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에요. 예전에 이병헌 씨 협박해서 돈 뜯어내려고 했던 신인 가수 있잖아요. 그 그룹의 이름이 글램인데요. 그 글램을 만든 게 방시혁 의장이에요. 그렇게 처음에는 대차게 말아먹었죠. 그 이후에 BTS를 만들어서 BTS가 세계적인 그룹이 되어버리니까 지금의 하이브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뉴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뉴진스가 빌보드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이나 서구권에서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현재 뉴진스의 인기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렇게 3개 나라가 강해요. 특히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본에서의 인기가 조금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뉴진스는 일본에서 정식 데뷔조차 하지 않았어요. 근데 특별 출연 이런 식으로 해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나 광고 이런 쪽에서 나오는 중이죠.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부분이 좀 어이가 없거든요. 같은 하이브에서 나온 르세라핌은요, 일본인 멤버가 2명이나 있어요. 사쿠라하고 카즈하죠. 일본인 멤버가 2명이나 있다 보니까요, 일본 예능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인기몰이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 내에서 르세라핌도 나름 인기가 있거든요. 근데 뉴진스는 활동을 하지도 않는데 르세라핌의 인기를 넘어서요. 일본에서 정식 데뷔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일본인 멤버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예능이나 일본 방송을 제대로 나가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인기가 많아요. 일본 NHK에서 하는 홍백 가합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연말 가요 시상식 같은 거거든요. 일본 NHK에서 만들었는데요. 일본 NHK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KBS예요. 일본 공영방송이거든요. 근데 저기에서 일본 정식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가 초대가 돼요. 특별 게스트라는 이름으로 초청이 돼서 남들보다 노래도 더 많이 불러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일본에서는 저 홍백 가합전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예요. 이 홍백 가합전이 작년에 처음으로 시청률 30%를 못 넘겼다고 일본에서 분석 방송을 내고 막 이랬어요. 그거를 분석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뭐 옛날에는 7, 80%까지 나왔대요.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연말 가요 시상식은 시청률이 1.5% 나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TV 프로그램이 시청률 4% 넘기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시청률이 30%가 안 되었다고 저렇게 난리치는 걸 보면요, 아직도 저런 프로그램이 돈이 되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시청률이 저 정도 나와주면 광고나 이런 게 많이 붙겠죠. 일본 볼수록 참 신기한 나라예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요, 미국은 따로 가요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요. 유명 가수가 투어를 돌 때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거나요,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인기를 끄는 식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나 틱톡 같은 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겠죠. BTS 같은 경우에 사실 미국 시장을 노리고 만든 건 아니었고요. 유튜브에서 얻어 걸려가지고 그쪽 시장을 파서 성공을 한 거죠. 원래는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었는데 미국 시장에서 반응이 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피프티 같은 경우엔 처음부터 서양 시장을 노렸고요.
그래서 틱톡에다가 본인들의 노래를 올렸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플랫폼이 유튜브지만 미국에서는 최고의 플랫폼이 틱톡이에요. 짧은 영상에 한해서요. 유튜브가 그걸 보고서 유튜브 쇼츠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처음 했던 게 틱톡이기 때문에 미국 젊은이들은 틱톡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틱톡 같은 거에서 뜨지 못하면 인기를 얻기까지 꽤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요 순위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틱톡 같은 걸 제외하면 입소문이나 뭐 다른 방법으로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요. 반면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서구권보다는 공략하기가 훨씬 쉬운 쪽이에요. 이미 과거의 선배들이 활약을 해놓았잖아요. 과거 월드스타라고 불렸던 비라든가요. 카라라던가 소녀시대라던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훨씬 더 쉬운 쪽이에요. 그쪽 자체에서 케이팝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르세라핌처럼 일본인 멤버가 포함이 되고 그런 거죠. 그게 그쪽 나라의 시장을 공략하기 쉬우니까요. 근데 이런 방법 자체가 방시혁 의장이랑 민희진 대표가 멀어지게 된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언론에 민희진 그룹 이렇게 소개가 되었지만요. 하이브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소스 뮤직의 연습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뉴진스가 나왔을 때도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처음 소스 뮤직 연습생 중에서 뽑은 거는 민지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 민지를 가지고서 그룹을 만든다고 하고서 글로벌 오디션을 봐서 뽑은 멤버가 한이 한 명이에요. 그리고 다시 다른 멤버가 들어오고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방시혁 의장 입장에서는 빡칠만도 한 게 오디션 볼 때마다 돈도 들어가잖아요. 지금 하이브가 하는 짓 보면요. 스타성 이런 얘기 하면서 연습 기간 별로 오래 안 거치고 빨리 데뷔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 논란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다 돈 때문이겠죠. 르세라핌이 코첼라에서 라이브 못한다는 이야기나요. 아일릿이 1위 앵콜송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는 이야기나요. 이런 실력 논란이 나오는 그룹 자체는 사실 죄다 하이브예요. SM, YG, JYP 이런 쪽은요. 인기가 과거 같지는 못하지만 실력 논란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이게 아마도 하이브가 몸집을 불리다 보니까 일어나는 반작용 같은 것 같아요. 방시혁 의장 입장에서는 빨리 데뷔시켜서 빨리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하이브가 급격하게 몸집을 부풀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갑자기 커지면 그만큼의 매출이 필요하겠죠. 뭐 어떤 사람들은 댄스 가수니까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게 힘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르세라핌이나 아일릿은 그냥 서서 노래를 불러도 못해요. 1등 앵콜송은 그냥 서서 하잖아요. 근데 못 불러요. 확실히 하이브에서 데뷔한 아이돌들이 다른 회사에서 데뷔한 아이돌보다 실력 자체가 조금 낮은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예전에 BTS가 실력 자체에 문제가 없던 그룹이었던 거를 생각해보면요. 지금 하이브의 신인 가수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근데 뉴진스는 실력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뭐 실력이 압도적이다 이러지는 않는데 실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진 않아요. 하이브에서 나오는 그룹들 중에선 제일 좋거든요. 라이브가 문제된 적도 없고요. 아마도 이 부분이 방시혁 의장이랑 민희진 대표가 가장 많이 충돌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방시혁 의장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만들어서 데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민희진 대표 입장에선 계속 고르고 있는 거죠. 시간 들어, 돈 들어 이런 상황이죠. 근데 그렇게 계속 고르는 동안 나가는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갔겠어요? 하이브에서 나갔겠죠. 그러니까 열이 받을 수밖에요. 빨리빨리 해서 매출을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요.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완성도를 신경을 써야 됐겠죠. 이번 그룹을 성공을 시키지 못하면 사실은 민희진 대표 본인 자체가 끝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결과만 이야기하니까요. 실패를 안 하다가 실패를 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몸값이 수직 하락한다는 이야기죠. 뭐 그러니까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긴 하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을 잘 안 듣는 부하 직원이죠. 근데 일은 잘해.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덕분에 뉴진스는 다른 그룹이랑은 조금 달랐어요. 어떤 사업가적인 입장에서 멤버를 끼워 넣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언론에 한 번도 노출이 된 적이 없는 그런 가수들이 갑자기 빵 하고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인기가 빵 하고 터진 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일본이에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빵 터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활동을 제대로 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제대로 활동도 안 했거든요. 과거에 선배들이 해놓은 게 있다 보니까 일본 자체에서도 케이팝의 인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뉴진스라는 신선한 그룹이 나오니까 갑자기 인기가 많이 올라간 거죠. 이 부분은 정말 민희진 대표의 전략이 잘 맞아떨어진 부분이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 야 진짜 이런 애들 어떻게 모았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얘네들 다 예뻐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 제대로 데뷔도 안 하고 활동도 안 했는데 광고부터 찍게 돼요.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불려나가고요. 근데 그런 뉴진스가 이번에 6월 달에 일본에서 정식 데뷔를 해요. 근데 아예 일본용으로 노래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데뷔를 하더라고요. 가사만 일본어로 바꾼 게 아니라요. 보통은 가사만 일본어로 바꾸거든요. 근데 일본 시장을 겨냥해서
일본 노래 자체를 새로 아예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데뷔 장소가 바로 도쿄돔이에요. 도쿄돔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도쿄돔이 가지는 의미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커요. 도쿄돔은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홈구장으로 쓰는 그런 경기장이에요. 야구 경기장이에요. 요미우리는 일본에서 국민구단으로 불리는 구단이죠. 당연히 크기는 어느 수준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4만 5천석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콘서트 할 때는 좌석을 늘려서 최대 5만 7천여석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잠실운동장에서 공연을 하는 건데요. 잠실운동장에서 공연을 하면서 거기를 채울 수 있는 가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외국 진짜 유명한 가수나 와야 가능할 거예요. 지금 뉴진스가 일본에서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외국 유명한 가수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주 옛날에 뉴키드 언더블럭? 이런 거요. 일본에서 데뷔를 하겠다는데 그것도 도쿄돔에서 하겠대요. 그러니까 민신 대표가 기자회견에 나와서 오열하는 거거든요. 하이브가 뉴진스를 진짜 생각하는 거 맞냐고요. 뉴진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도쿄돔에서의 공연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에요. 꽉 채운다면 파급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할 수 있거든요. 도쿄돔을 꽉 채웠던 우리나라 가수는 많아요. 비라던가 카라라던가 찾아보면 많거든요. 근데 도쿄돔에서 데뷔라뇨. 이거는 앞으로도 없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일본에서 가지는 상징성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또 두고두고 회자가 되죠. 사실 뉴진스라는 그룹은 아직은 커나가는 그룹이에요. BTS처럼 아주 빵 떠있는 그룹은 아니거든요. 근데 성장 가망성은 정말 높은 게 뉴진스죠. 거기에 민희진 대표가 영향을 많이 주었던 건 사실이에요. 뉴진스가 저렇게 빵 떴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가 신선함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신선함이라는 건 뭔가 좀 달랐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천억으로 이야기하기에는요, 뉴진스는 앞으로의 성공 가능성이 꽤 높은 그룹이에요. 비슷한 시기에 데뷔했던 르세라핌처럼 가창력 논란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방시혁 의장보다는 민희진 대표의 영향력이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뉴진스라는 그룹은 하이브 내에서도 조금 이상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뉴진스는 1등하면 항상 찾는 게 어도우랑 민희진 대표예요. 하이브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르세라핌은 1등할 때 방시혁 의장님 고맙습니다, 하이브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른 그룹들 다 그러거든요. 근데 뉴진스는 하이브가 아니라 어도우만 찾아요. 그리고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면요, 이게 뉴진스가 데뷔했을 때 축하 케이크이고요, 밑에 거는 르세라핌이 데뷔했을 때 전 직원들이 나와서 축하해주는 모습이에요. 많이 차이가 나죠. 이건 인터넷에서 차별이라고 돌아다니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사실 차별이 아니라 컨셉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차별이 아니라 컨셉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뉴진스는 전적으로 민희진 대표가 다 이렇게 하라고 한 거잖아요. 르세라핌은 방시혁 의장의 입장이 많이 들어갔죠. 두 팀 다 비슷한 시기에 데뷔했지만 정말 많이 달라요. 그리고 현재는 뉴진스가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의 가치도 크지만 앞으로의 가치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거기서 민희진 대표가 빠진다? 과연 하이브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민희진 대표 없이 잘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되겠죠.